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고객과 상대하면서 계약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썼던 사람의 입장에서 물론 손님을 상대하면서 약간 뭐 맨정신에 계약을 어떻게 해, 손님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계약이란 일단은 두려움이지, 그 고객이 두려움 때문에 계약을 못하는 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뭐 세금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어떤 뭐 세금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질문을 하거나 그가 굳이 뭔지도 모르지만 집을 사는 게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요렇게 여기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두려움은 요렇게 이것 때문에 계약을 못 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걱정 없이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서 계약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요런 약간 타고난 스킬도 있어. 사실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타고난 스킬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그거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스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나하나 주제 없이 뭐 챕터가 뭐 이어지는 챕터가 아니라 하나하나 챕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좋아, 두려움이 나왔으니까 자,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은 집을 계약을 못해요. 잘. 왜냐하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집을 사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왜 두려운지를 우리가 그러면은 풀어줘야 되잖아.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은 모르겠으나 과거부터 집 사면은 집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 약간 이게 강박관념이 아니라 그런 무지에서 오는 그런 게 있어요. 집 사면 세금 많이 나오잖아.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또 있어요. 집을 처음 계약하는 사람은. 뭐 요 정도 선 두려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세 가지였는데 옛날에 갑자기 하려니까. 자, 그러면 세금을 먼저 한번 풀어보자고요. 집을 사는데 세금이 뭐가 있어요? 집을 삼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금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첫 번째로는 취득세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양도세가 있겠죠. 양도세가 있고, 뭐 보유세,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뭐 의료보험도 사실 좀 올라가긴 올라가지. 의료보험. 근데 의료보험까지는 굳이 안 가지. 두려움 속에 의료보험은 필요 없어요. 양도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취득세하고 양도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고객에게 이게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지주택은 좀 달라요. 지주택은 좀 달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억짜리, 3억짜리를 거래하고 어쨌든 분양시장에서 주택을 갖다 매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나 명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로 운칠기사를 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이 아닌가. 저는 운일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업이. 우리 조직이, 우리 업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자,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운칠기사이 맞아. 왜냐면 모르잖아요. 이런 교육도 없고 시작하면서 일을 해가며 있어서 배움의 길도 없고. 이 분양일 10년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챕터가 있겠지.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 70% 부분은 어떤 고객에게 대응을 할 때 명확한 지식을 갖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지식이 얕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식이 되게 얕아요. 깊이가 없는 직원분들을 제가 대부분 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직업인데
기본적으로 뭐 연봉이 뭐 1억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의 챕터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만큼 잘 몰라도 돼, 여기. 왜냐, 팀장님도 있고 본부장님도 계시잖아요. 대신해 주실 분이. 요거 하나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자. 기술을. 그러니까 요 선이 뭐냐? 정확한 지식의 습득이란 우리 입장에서, 직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모르는 누군가, 즉 고객이지. 고객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해했어. 근데 얘한테 설명을 못해. 이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기회가 좋은 게 누군가에게 자꾸 설명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게 일이잖아, 우리의. 그러다 보면 본인이 정립이 되고 그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냥 계속 이게 위로 이렇게 늘어나서 점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사실 노력을 좀 해야 되죠. 얕게 그냥 길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야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되겠어요? 늘었으니까 오래 일하다 보니 상황 대처 순간적으로 뭐 순발력? 그 순발력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올려서 요 선까지 점점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되게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의 차이. 요 선은 뭐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누군가에게 이 사람 수준에 맞게끔 명확하게 얘를 이해시키는 것까지가 정확하게 요거를 취득세라면 정확하게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게 요게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이건 내게 됐네라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운칠기상 저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데 당연히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많이 본인이 이런 걸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게 되잖아. 이거 직업이잖아요, 직업. 실력이 쌓이게 되잖아. 그러면 기술이 하나씩 늘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이만큼 커지게 돼 있지 않아요? 맞잖아. 몰랐던 기술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문1, 기7, 비9, 9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워킹 들어와서 계약서 써? 워킹 들어와서 내 앞에 사람이 써가지고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 바보야,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그 사람이니까 그걸 계약까지 쓰게 만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시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원래는 내 순서인데 제가 받아서 썼네? 그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쓴 거고 그 사람은 못 썼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중에 보면 제가 우리 왜 송본부장님을 높이 사냐면 송본부장님 크레임이 되게 많아요. 브리핑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데스크에서 업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야. 왜냐? 일거리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약 많이 쓰니까 크레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딴 사람 같았으면 그거 계약 못 썼다니까? 송본부장이니까 썼지. 이런 거 해결하는 게 우리 일 아니에요?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결하고 앉아있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취득세 한번 봅시다. 취등록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취등록세가 취득세예요. 그래서 이제는 취득세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과거하고 보통 비교하는데 주택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뀐 시점이 대체적으로 정확하진 않나 대부분이 2014년도 기준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과거분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옛날 어르신들은 아파트를 사면은 그 당시 뭐 6, 7년 전? 7, 8년 전? 5, 6년 전에는 뭐 한시적 1가구 2주택이어서 취득세 4%인데 뭐 2% 감면 뭐 1가구 뭐 생애 최초 뭐 2% 뭐 원래 4%인데 뭐 이런 것들이 좀 한 3, 4년 동안 존재를 했었어요. 한 5, 6년 전에. 근데 그 전을 한번 따지다 보면 취득세는 무조건 취등록세는 무조건 4%였어요. 4%. 그리고 옛날에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베란다 돼 있잖아. 이게 베란다잖아요. 그럼 여기 샤시가 안 돼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그래서 옛날에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2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4%였으니까 여기다 기타 세금이 들어가겠죠. 법무사 비용도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들어갔고 발코니 아니 여기 샤시 비용이 한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억짜리 집을 사면 이것도 뭐 세금이나 마찬가지 이거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억짜리 집 사면 대체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갔다고. 4억짜리면은 집이 커지니까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겠죠. 10% 정도가. 이러니까 옛날 분들 입장에서는 집 사면 세금 많이 나온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요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취득세가 뭐 1가구 1주택, 뭐 2주택, 뭐 한시적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근데 4%예요, 4%.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들의 취득세는 대부분 다 4%예요. 근데 주택만 1%. 현재. 지금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가격대로 보는 거예요, 가격대. 그래서 6억, 9억의 기준이 나눠지는 거고, 자, 6억, 9억의 의미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고가주택을 나눌 때 6억이었어요, 기준이. 그러다가 9억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9억인 경우도 있고 6억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분양가가 이렇게 가다 대한민국 이렇게 가다 뚝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 시점에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고가주택. 네. 지금 6억도 있고 9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6억 미만은 무조건 취득세가 1%예요, 1%. 그래서 6억부터 9억까지는 2%. 9억부터 3억, 9억 이상은 전부 다 3%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예, 취득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취득세 때문에 세금 무서워서 두렵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해결이 되잖아. 옛날에는 자 2억짜리 샀어. 그럼 옛날에는 1,000만 원 플러스 샤시비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은 2억짜리 사면 구간이 6억 미만의 구간이잖아요. 그럼 2억짜리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 샤시비 별도로 없잖아요. 지금은 2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10분의 1 가지고 떨어진 거지. 맞죠? 세금이 취득세 부분은 되게 적게 내는 거잖아, 지금. 맞죠? 이걸 알고 있으면 아 지금 세금도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잠깐만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잖아요. 됐잖아요. 되게 쉬워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취득세가 있고 교육세가 대한민국의 공산품 유통되는 것들에는 교육세가 아마 다 붙을 거예요. 세금 중에는. 그리고 주택에는 농어촌 특별세도 있어. 교육세는 우리가 0.1%인가요? 0.2%인가 그렇죠? 0.2죠? 0.2%. 다 동일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아니, 2%, 0.4가 되는 거죠? 취득세의 20%니까 0.4, 0.6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을 겁니다. 혹시 틀리면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자, 그냥 요거는 웃긴 얘기인데, 농어촌 특별세를 제가 되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농어촌 특별세가 무슨 건지는 다 아시겠죠? 농어촌에 그냥 해주자. 근데 기준이 있어요. 금액과 상관없이 자 국민주택 규모가 뭐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25.7평 25.07인가? 7평 미만의 85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농어촌 특별세는 야 너가 집 사? 너 집 사? 근데 너 무슨 집 사? 야 금액 상관없어.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네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집을 사면 내가 농어촌 특별세 안 받을게. 국민주택 규모니까. 근데 네가 85제곱미터 이상의 큰 집을 사? 네가 40평, 50평 사? 너 농어촌에 너 저기 좀 보태줘. 이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85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10%인가? 농어촌이 0.2고요. 교육세가 0.1이지? 0.2, 이거는 0.2%가 이게 만약에 6억 미만인데 85제곱미터 이상의 집이다. 그러면은 0.2가 붙는 거예요. 근데 6억 5천짜리인데 서울이어가지고 이게 83이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없는 거예요. 세부 항목은 요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법무사비. 법무사비가 뭐 한 50만 원 붙겠죠. 거기서 깎을 건 다 깎아도 되고. 그리고 집 살 때 취득할 때 전부 다 무슨 법무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셀프 등기 하셔도 돼요. 어렵지 않아. 구청 가서 이거 전화해서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뭐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도 가능해요. 굳이 현금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다. 그러니까 2,000이면 2,000씩 거예요. 나답게 아니고. 우리가 부가세 내는 거는 정부 거잖아. 그거는 국세고.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맞죠? 이거면 세금 별로 안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집을 사는데 세금 때문에 두려움의 하나인 취득세는 사실 요 정도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맞죠? 요거 메모 좀 잘 해놓으셨다가 한번 인터넷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자기께 완벽히 될 거예요. 지주택은 좀 다릅니다. 지주택은 좀 달라요. 근데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요 정도로 취득세는 설명하시면 되고 양도세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아이고 집 팔면 세금 많이 나오지 않냐 이러잖아. 양도세 말 그대로 내가 2억에 샀는데 집값이 3억이 됐어. 그러면 양도 차익을 가지고 내는 1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뭐 자주 들어서 이제 대체적으로 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빨간 게 뭐냐면 중과 라인이에요. 중과 라인. 12개월, 24개월, 36개월.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자, 대한민국에서 땅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양도세 중과 대상.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대는 중과 대상은 2년 보유가 있어요, 무조건. 뭐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죠. 뭐 2년 보유, 1년 거주.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양도세를 막 비과세로 일반 과세로 돌리려면. 근데 그건 아주 전 얘기고 이제는 2년 보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 봐요. 1가구 1주택은